전북 정읍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새 거짓말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정치개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제민주화 대신 무분별한 규제 풀기가 자리 잡았고 보편적 복지는 어느새 포퓰리즘 논쟁만 낳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국회에 미루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로 버려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했던 참 나쁜 대통령이란 말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에게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라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 질의 때 보셨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으로 인해서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통해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습니다라고 한 동영상 보셨죠? 네. 그런데 당사자인 대통령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총리는 지난 2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공약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공천제 폐지를 공약하신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린 취지는 이건 정당 정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당 간의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였고 대통령께서도 정당 간의 합의를 하면 존중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 5일 날이죠. 작년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 공론화 추진을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 또 새누리당은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계속 추진했다라면 별 문제가 없는 공약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왜 공천제 폐지의 문제점을 인식했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까? 언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업무보고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업무보고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행부 장관이 무슨 개인적인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안행부 자체의 입장, 정부 입장에서 얘기한 것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가 두 개였나요? 아니요, 저는 그건 없다는 걸 다시 그 문제는 놓아두고 그러면 언제부터 왜 이 공천제 폐지를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이제 정당에 맡기니까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천제 폐지 공약을 뒤집고 못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은
새누리당의 뜻입니까? 대통령의 뜻입니까? 그 정당에 맡긴 것이고, 이 정당 관련해서 공약은 문제는 정당에서 이행 여부를 결정할 문제이지, 그 정부가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이 문제 가지고 대통령과 상의를 드려보거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에 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아무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눠본 바가 없다고 그거는 말씀이시죠? 이미 당에 맡겨놨기 때문에 당에서 처리할 문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한 사항인데 당에다 맡겨놨다, 국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거 정말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정당에 관한 문제니까 정당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정당에서 결론을 지을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당 공천제 폐지는 정당에서 정당 간에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사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입니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정당 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확히 대통령의 뜻은 뭡니까? 폐지입니까? 폐지 반대입니까? 이거는 여당이 야당과 정당 간에 협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예. 대통령은 폐지 쪽의 의견이에요? 폐지 아닙니다. 반대 쪽의 의견이에요? 그거는 양당 간에 합의되면 그에 따른다는 것이 뜻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뒤로 숨깁니다. 그것은. 기초단체 정당 공천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네. 저는 원칙의 정치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아마 지키고 싶지만은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대통령의 뜻을 한번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정당 정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 간에 협의를 해달라는 것이고 그 결론이 나면 그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것은 뭐 약속의 정치인이라고 평가받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초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공천 제도가 입법화될 때에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된 것으로 압니다. 그 뒤에 이제 그렇다면 지금 또 현재 부정적인 공천제 폐지 반대는 새누리당의 뜻이네요. 아니 부정적인 또 의견이 대두됨으로써 지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설이 팽팽한 입장이기 때문에 양설이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양설이. 양당 간에 이 문제를 좀 논의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겁니다. 뭐 말을 지금까지 종합하면은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것보다 양당 간에 충분한 논의를 좀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래전에 폐지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했어요. 안 되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양당 간에 좀 협의와 토론을 좀 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됐습니다. 대해서 잠깐. 지금 새누리당은 공약을 안 지키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은 당 대표도 최고위원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저 저명한 당원일 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론을 강제할 명목상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과제는 결국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구현해야 하는데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네요. 여당이 발목을 잡는다기보다는 정당 간에 논의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총리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기초공천제 폐지 공약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주문을 하면 새누리당이 무슨 명분으로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그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예산의 문제라면 정부가
나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 이 정당 간에 어떻게 정당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충분히 논의해서. 물론 국회에서 정하는 거죠. 그러나 약속을 공약을 했던 당사자로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다가 소속 정당에다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좀 지켜달라, 거짓말 대통령이 되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다른 또 강력한 의견이 있는 마당에 이 정당의 일을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렇게 지시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기초단체 공천 폐지 공약 준수를 당장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당은 오로지 6.4 지방선거의 이해타산만 앞세워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한 중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요청을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인 원칙과 신뢰를 그나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도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기심 때문에 국민과의 중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을 대통령은 과감하게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칙과 신뢰의 정치입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공천제 폐지를 요청하도록 건의하겠습니까? 아니면 탈당을 건의하시겠습니까?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날 장장 7시간 규제개혁회의가 있었죠. 네. 대통령은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총리께서도 30일 날 의원 입법을 규제비용 총량제에 포함시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이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 부서짐으로 생각하기에 나온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규제 총량제 문제의 경우는 하나가 들어오면 같은 양의 같은 질의 하나가 나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의원입법에 의해서 하나가 규제가 생기면 기존의 규제 하나를 아웃시키겠다는 것이지 국회에서 그런 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결정하면 될 일이지. 대통령이, 그다음에 총리가 국회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아니요, 이러라 저러라 한 게 아니고 이 규제 문제가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요. 그런데 규제 개혁에 관한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국회를 관여하고 총리도 관여하는 이런 발언하는 것은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규제가 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뜻이고,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부가 그 입법권에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총리 법률가시죠. 네. 헌법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헌법에 국회가 먼저 나옵니까? 대통령이 먼저 나옵니까? 국회가 먼저 나옵니다. 국회가 대통령이나 정부보다 먼저 나오는 거죠.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민주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바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독재체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의 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걷고 공권력을 집행합니다. 이런 국가의 권능은 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법률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총리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입법부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권 분립을 짓밟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국회를 어떻게 짓밟는다는 그런 말씀은 추호도 생각이 없는 말씀이고, 국회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제가 이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다 미루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를 관여하려고 그러고 이거 잘못된 태도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정치 제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다뤄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규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서 무소불위로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약을 남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추호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총리 정책 조정 및 주도기능 대폭 강화, 국무회의 집단 책임성 확립, 책임장관제 확립 등을 단행할 것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은 이 정도로 제왕적 대통령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6일 날 박근혜 후보는 정치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그런 약속했다라는 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약속했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총리는 작년 6월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또 민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이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 활성화, 민생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되고 난 뒤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민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개헌은 못 오는 거네요? 아니, 정치권에서는 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치권에서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개헌 문제도. 그 뭐 시기를 갖다가 언제부터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시기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민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임기 중에 개헌은 그냥 없던 걸로 되는 거네요. 그건 뭐 정치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뜻을 밝혀야죠. 대통령이 개헌을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을 하셨고 개헌 발의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헌 논의도 정치권의 전속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판단하시되 정부 입장은 좀 더 민생 문제에 좀 전념하게. 아니, 민생 문제 시간이 중요하죠. 좀 필요하다는데 언제쯤 병행을 합니까? 뭐 민생과 개헌을.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시기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은 분권형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이 후진적 국가를 근대화하는 유력한 제도였지만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그리고 행정부 내의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져야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국방안보 외교 경제 보편적 복지 등 국가적 업무에 전념하고 나머지 기능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전담을 해야 합니다. 또 지방의 충분한 재정자율권을 보장을 해서 중앙지방 간 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뭐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국회에서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 그 문제는 정부가 할 문제.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거는 일반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뭐 국회에서도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지만은 그건 정부가 국민을 위한 민생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도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요,
헌법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현행법 제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권이나 소유 자율, 통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과도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를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분권도 추진을 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 예산 편성권, 국회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리에서 헌법 제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못합니다. 정부 입법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국회 입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도 참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정부 입법권을 폐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권이 생긴 이유는 전문성을 가진 정부에서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법을 만들자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설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정부 통치의 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회도 말이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저는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기구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회에 맡겨도 전혀 전문성에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입법의 기준은 전문성보다는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입법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때는 또 이렇게 소신을 정확하게 밝힙니까? 아니요, 지금 그건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니까. 감사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 제도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네, 충분히 제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합니까? 여기서 헌법 제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대답을 의무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아니요. 헌법 제도에 대한 거는 앞으로 만약 개헌이 문제가 된다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제도에 대해서 묻든 헌법 개헌에 대해서 묻든 입장을 밝혀야죠. 그걸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총리께서 참으로 편의적으로 대답을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헌법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런 계지에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지시할 문제지, 이 즉석에서 감사원 제도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고 그렇게 또 어느 소속이 돼야 되느냐고 묻는데 어떻게 그걸 즉석에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으로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국회 소속으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요?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장단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정리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시는 범위네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리 확립하는 권력구조의 개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을 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 입법과 행정,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분립을 추진하기 위한 개헌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건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할 것보다도 정치권에서 그는 논의를 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한 대통령은 전혀 뜻이 없다는 거네요, 개헌에 대해서는? 아니, 그 대통령 뜻을 거기다 자꾸 결부시킬 것이 아니라, 개헌이라든지 정치 제도의 문제 이런 것은. 아니, 이 부분은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자이기도 하고 헌법상
또 지난 2012년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약속을 한 사항이란 말이기 때문에 개헌을 여기에 대해서 뜻을 밝혀야죠. 아니, 대통령께서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개별적으로는 얘기를 못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밝히기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정부에서 또 먼저 하라고 그러는 것도 제가 이상하지 볼 때 않습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예.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은 무엇인지, 기초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은 무엇인지를 정확하니 오늘이라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일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걸 오늘 어떤 방법으로 그러겠습니까? 내일 또 국회에 놔야 되는데. 그건,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저는 정치권에 맡기고 싶습니다. 총리와 대통령은 전화통화 안 합니까? 그런 문제를 전화 통화해가지고 할 문제도 아니고, 예. 하여튼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명확한 입장